8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0.0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3차 추가 통화 완화 시행 기대감 역시 낙관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주요국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상한을 넘어 즉시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3개월 만에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등의 기상이변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하반기 국내 물가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어제 하루 쉬는 동안 간밤 글로벌 증시 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방향성이 없는 횡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뚜렷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횡보 움직임을 이어가는 동안 국내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연일 강세를 지속하고 있죠. 지난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석 달 만에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청 여러분. 님 지난 어제 광복절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수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석 달 만에 1950포인트 돌파가 나왔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매수세는 실제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글쎄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강하지 않는 이야기 하시는데요. 뭐 방송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700억 샀는 것 빼놓고 실제로 매수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상대로 이제 이들이 하락폭에 62%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락폭에 62%까지 반등하는 포인트도 안 틀렸어요. 하여튼 뭐 일단 예상대로 일단 왔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일주일 동안 유럽이나 미국 증시들은 혼조 국면, 특히 이제 미국 증시들이라든지 미국 증시도 이제 조정이 일주일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S&P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4대 지수가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 지수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일주일 이상 행보 국면, 영국 지수도 이제 일주일 행보 국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일본 증시도 가지고 상해 증시는 이제 다 반대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왜 상승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과연 뭐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했느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상승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글로벌 증시 심성이라든지 전체 를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 국가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듣지 뭐 외국인이 매수해가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제 1957, 60포인트 언저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요. 그저께 이제 여기 0.5% 차이, 0.3p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 도달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121일평에서 공격적인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매라 이날 121일
이제 보유하지만 신규 매수는 제가 이제 1921평 위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매수하려면 1등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 주가가 이제 서서히 피로도를 느낍니다. 피로도를 어떻게 느끼냐면요. 거래량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거래량을 보면 주가 자체가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쭉 뻗을 것 같으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주가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이브 존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21일평이 지지를 받을 텐데 21일평이 너무 이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을 기존 보유자들은 그대로 보유하시지만 주식 물리는 거는 늘리는 거는 조금 자중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이제 1920포인트 121평 넘어갈 때는 공격적인 매수를 따라가라 했는데 이제 못 따라갔을 거예요. 못 따라갔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꼭 살려면은 1등 주식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등 주식을 물리더라도 이제 오늘 하반기도 1등 주식에 물려야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한 200포인트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200포인트 국면에서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그리고 1등 종목들만 뜨고 나머지 주식은 뜨지 않았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하반기 주가도 부자들의 주가다. 부자들이 저가주를 안 사듯이 하반기도 부자들만이 이제 주가를 계속 우량주를 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등 주식에 계속 슬럼화 시키는 그런 국면인데 과연 주가가 반등했으면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과연 조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조정 자체가 바로 있진 않을 거고 21일평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일평이 올라올 때 21일평이 올라와서 거의 세모 모양의 이걸 이제 깃발령 모양의 한데 깃발령 모양에서 부딪혀 가지고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 지금 21일평하고 이격 자체가 거의 100포인트 정도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하고 지금 주가하고 100포인트의 이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격이 제가 볼 때 한 50포인트 내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조정이 오지 않을까. 결론은 지금 자리에서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식을 너무 급하게 안 파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횡보 국면 자체가 계속 이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곡점 맞이할 때까지 주식은 제가 볼 때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방어적인 매수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1등 종목이 뜨지만 하락할 때는 1등 종목이 안 뜨고 3등 주식이 뜹니다. 이 전형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쪽이 뜨는데 하락할 때는 이 아래쪽이 떨어지고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1등주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표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이 당리적으로 횡보나 주춤할 가능성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두셔야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전환선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오늘부터 전환선이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하루만 뜨고 오늘만 뜨고 무거워지는 그런 관계고요. 기준선은 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무거운 그런 모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오늘부터는 조금 무거운 그런 모양을 보이고 최근에 장 자체가 지난주 화요일날 주가를 종가에 땡겼지만 장 자체가 어쨌든 한 4일 동안 5일 동안 무거운 모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가가 200포인트 뜬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돈 먹을 게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200포인트 뜬 다음에 주가가 과연 먹을 수 있었던가 이렇게 볼 때 200포인트 뜬 다음에는 주가는 한 번은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포인트 같으면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체감지수가 좋지 않다는 거죠. 왜? 1등 주식만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 복지부동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만 갖고 있는 복지부동, 하나는 기존 페이스에서 복지부동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 페이스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금 일정 부분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내탁금이 18조까지 늘어났어요. 18조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고객내탁금이 18조 늘어났는데 제가 보는 기관들이 출금을 안 한 상태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 선물인데 어제 선물이 키움이 틀렸는데 오늘은 정확히 나오네요. 1조 5천억 기관들이 하방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인 하락이 기관들이 1조 5천억 걸었다는 것은 사생 결단책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이상 거는 이나 외국인들이 1조 이상 걸었을 때 꼭 사고가 터집니다. 저번에도 외국인이 선물을 2조까지 푸수를 걸었다가 기관에게 말려가지고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관들이 요즘에 승승장구를 했는데 과연 데미지를 입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관 영향을 여러분께서 긴밀히 한번 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틀 동안 계속 혼조 모양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뜨지도 않고 빠지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상해 증시가 그저께도 어제 빠지고 그저께는 뭐 조금 보합이었습니다. 뭐 어제도 1% 이상 빠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의 제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스타트할 때 상해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해 증시의 반등 없는 우리나라의 반등은 주가의 반등은 제가 볼 때 사상누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상해 증시 동향을 계속 깊이 있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특히 슬럼화되는 고객 예탁금이 뭐 18조 늘어났으나 지금 1등 주식만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강시 1등 주식만 만져야 된다. 1등 주식 만져야 되고 코스닥을 만져나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주는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못을 박는 그런 건데 거래 안 되고 인위적으로 일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주는 실적이고 뭐고 없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코스피 1등 주식에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1점 현금, 제가 볼 때는 한 50% 현금 복지부동하는 이런 지금 작전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중국 증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기관의 추가 선물,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오늘은 환율을 10원으로 원화가 너무 강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물론 뭐 흑자가 나지만 원화 강세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양을 요즘 보이니까 요즘엔 오늘 중국 증시와 기관의 동향, 그다음에 원화 강세 요 세 파트만 보면 여러분께서 오늘 훤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선한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여러분 또 1등주 1등 방송 보면서 결실의 가을 되는 방법은 오직 1등주밖에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정권회사 추천주 믿지 마십시오. 누구 믿지 마십시오. 뻥방송, 검은토마토 오직 1등 방송, 센 방송 보면서 이유 없습니다. 1등 종목 외에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적도 무시, 오직 1등 종목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날 말씀하신 종목 대림산업 AS부터 해볼 텐데요. 이날 융통성 있게 매수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초과 달성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살펴봐 주세요.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장세 자체가 되게 좀 답답하고 가까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대형주들만 그나마 이제 1, 2%씩 계속 좀 오르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림산업은 그 흐름에 맞춰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 탄력이 더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최근 며칠 사이 뭐 한 8월 달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중대형주 위주로만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8월 달 들어서는 이런 대형주들 바닥권 종목들을 공략하신 경우가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역시 탄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하루에 높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인내를 갖고 들고 가신 경우에만 지금 목표가에 도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추세는 상당히 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를 되살리는 형태의 진행이 적인 탄력은 조금 더 붙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예상하셔도 좋겠고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아직 매수를 못 하신 경우라면은 네. 지금 목표가에 도달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주가가 약세를 타다가 이평선들이 밀집하면서 수렴을 한 상태에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상승 초입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 소개해드린 가격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오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준다라면은 뭐 주가가 대략적으로 좀 떨어지는 타이밍인 9만 원대 초반을 또 재공략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당분간은 그 개별주들의 탄력을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고요. 중대형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크기 때문에 포트 내의 한 종목 정도는 그 중대형주 쪽으로 하나를 필요하겠다. 그 중에 대림산업도 1순위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따라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9만 원대 초반에서 재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예, 오늘 살펴보실 업종은 일단 그 모바일 게임 업종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하면은 역시 스마트폰 관련해서의 업종이나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의 선호도도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올해 상반기 우리 그 대한민국 업종들의 실적 상황을 쭉 보면은 그 전기 전자 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경기 침체 때문에 반토막씩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당연히 선호도가 이쪽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그 매수 선택도 역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부품주나 또 특히 애플리케이션 쪽의 생산업체들 이런 쪽에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 그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게임 산업 쪽으로 아무래도 매수가 또다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으로서는 실적 개선이 가장 뚜렷한 업종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의 지금 2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종목만 좀 살펴보시면은요.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으로서는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성장성을 더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에도 역시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상향 흐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잘 없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액토즈 소프트인데 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5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제일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액토즈 소프트의 진행은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5월 이후로부터 상당히 좀 강한 진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도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8월 달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제일 뺄 수 없는 종목인 게임빌이 있겠는데요.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컴투스하고 달리 그 컴투스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케이스지만은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모바일 게임 업종들이 대부분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게임빌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후발주자들과 달리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컴투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은 이미 그 컴투스가 2분기에 깜짝 실적이라고 내놓는 수준의 실적을 계속 달성을 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가장 우선적인 뭐 선호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업종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 앞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서 역시 제일 좋게 말씀드렸던 게임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속적인 같은 상태고 실적의 기복이 사실 최근에는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 7월 달 초순경에 10일쯤에서부터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다가 약 7만 원권 후반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적은 상태고요. 사실 뭐 컴투스가 더 좋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물론 컴투스도 진행 자체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 우리 투자 좀 그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주가는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은 올리기 쉽게 되고 또 많이 오르면은 떨어지기 쉬운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투스가 8월 달에 조정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유자들한테는 유리하지만은 매수자들한테는 불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같은 시기에 조정 폭이 좀 더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조정을 좀 준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게임빌 쪽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87,500원 정도, 지금 한 4일 연속 양봉 나왔기 때문에 약간 눌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현재로서는 92,000원 정도로 우선 짧게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단기 목표치이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줘야 되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로 이전 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업종 중에서 게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우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대저 지수가 부진 보이면서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오늘장 전략은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입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빠른 반등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950을 넘어서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 완화에만 기댄 지수의 추가 반등은 좀 눈높이를 낮춰 판단이 됩니다. 리스크 지표들이 이미 상당 부분 정상 수준으로 회귀를 한 상태고 연간 최고치에 다가선 글로벌 주요 증시들의 반등 탄력도 동반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광복절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완화되고 기업 경기하고 기업 자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대응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모멘텀 공백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펀더멘털이 다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자제를 하는 쪽으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좀 잡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관심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장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반등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3D LED TV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7분기만에 액자 전환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턴어라운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LG 디스플레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추가적인 패널 가격의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아이폰 5의 출시가 기대가 되는 등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3분기에도 대규모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IT 쪽에 강한 주가 반등을 기대를 할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은 분자 진단을 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높은 성장성과 양호한 수익성을 이번 2분기에 이미 보여주었고, 분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는 등 대형 업체와의 제휴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해외의 업체와 그 판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기술과 유입이 되는 등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기대가 되는 바이오 업체 중에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략과 더불어서 단기적인 매수 접근보다는 일단 조정 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LG 디스플레이와 시젠 두 가지 종목을 저희 회사에서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가 기대되는 LG 디스플레이와 시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략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조정 없이 195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950선 이후로는 조정이 예상된다고 해주셨는데요.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1950이 넘어가면은 일부 또는 전부 매도하라는 사인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내려올 때 천천히 그냥 줄이거나 뭐 올라가더라도 더 끌고 가는 이런 마인드인데,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사인을 내지 않았습니다.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겁니다. 전부나 절반을 매도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전망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과매수로 인한 1950선 이타로 조정 진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한 3개월 이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틀리더라도 또 거기에 맞게 대응시켜드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이라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즘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보면은 비 한 방울 안 오면서 엄청나게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같이 뜨거워졌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비가 내려가면서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비가 안 왔다가 한꺼번에 이제 그 몰아서 오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별로 못했다가 이번에 막 거의 막 진짜 폭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너무 좀 한계가 좀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중기적으로 뭐 특별하게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그 부담스럽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지난주 5일 동안의 코스피 순매수 동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8월 6일부터 8월 10일 이번 주는 이제 어제는 휴일이었었고 이제 13일, 14일이니까 이틀이었죠. 그러니까 거래일수로는 불과 7일밖에 안 됩니다. 자, 얼마나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지난주에 3조 1,800억 원, 이번 주 이틀 동안 6,869억 원, 대략 한 3조 8,600억이 들어왔습니다. 7일 동안 들어온 건데 이게 보통 정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6개월에 한 매수할 수 있는 많아봤자 한 2달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7일 만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는 더 심각해요. 지난주 3조 4천억, 이번 주가 9,731억, 도합 4조 3,700억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하고 프로그램하고 또 다릅니다. 외국인은 속된 말로 뭐 계속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게 다시 또 출회가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데 특히 프로그램 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것이 지난주가 8,300억 그리고 이번 주가 2,658억인데 이거 그러니까 다분히 현재 좀 뭔가 이게 좀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전체 이게 7일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7일입니다. 자, 3조 8,600억하고 4조 3,700억입니다. 그래서 합이 8조 2,300억입니다. 사실 거래일수로 7일 동안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뭐 거의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만 된다면 좋아요. 근데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었는데요. 7월에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삼성전자 공매도 그것 때문에 지수가 두 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보다 저점이 좀 빨랐습니다. 지수가 7월 25일이 저점이었는데 삼성전자 7월 1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는 최악을 벗어났다.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만 환매수가 나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환매수가 나오면서 급등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정반대입니다. 자, 8월에는 또 뭐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연쇄작용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로 전환된다거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둘 중 하나만 먼저 터져버리면은 높아요. 그래서 일단 7월에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월에는 무조건 코스피하고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매도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좀 상당히 네, 이렇게 단기와 중기 시황 예측해 주셨고 또 최근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 비중일 텐데요. 어느 정도로 줄여봐야 할까요? 네, 제가 8월 14일 화요일 날 종가 전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제 네. 직장인 25%, 전업 50% 마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1,950 넘어가면은 웬만하면 뭐 전부 또는 이제 일부 매도하라 그랬었는데요. 뭐 투자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전부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도 제가 종가 전략에서는 이제 25에서 50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아마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좀 같거나 좀 더 많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 똑같습니다. 1950선 이상에서 이 유지가 되면은 50에서 75% 해주시고요. 1950 미만에서 이제 25에서 50,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 전략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1925가 무너진다 그러면 0에서 25%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1900선 미만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25에서 50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빨리 줄여주시고요. 1900이 깨지면 그때는 다시 또 주워 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략도 비슷합니다. 뭐 무슨 내려가면은 좀 줄였다가 많이 빠지면 또 다시 들어가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해외 증시가 조금만 휘청거리면 또 외국인이라든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골치 아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반드시 엄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50포인트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정말 심도 있게 말씀드린 건데요. 시황 분석 가르쳐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원리를 좀 깨우쳐 드리고 싶어서요. 시황 분석을 접근하는 순서와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가 상승 하락의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를 작게는 15가지에서 한 30가지까지 압축을 해버립니다. 전체를 정리해버리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등락 요소 중에서 핵심만 주관적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7월엔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 선물 매도하고 삼성전자 공매도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엔 다 두 가지입니다. 8월엔 뭐냐 외국의 코스피 매수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인데요. 대부분의 어떤 요소 중에서 보면 수급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 중에서도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등락 요소 중에서 이제 지속, 생성, 소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상승의 이유가 뭔지 찾고 그게 지속이 되면 계속 상승하고 만약에 이제 없어져 버리면 내려간다.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하락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복합적 창의적 사고로 이제 고점 저점의 결론 내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고점하고 저점을 미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걸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세제 한번 당부드리겠는데 차트는 그냥 확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도쯤에서는 이제 지수가 꺾였다. 지금 정도쯤에서 바닥을 찍었다. 이건 가능하지만 예측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셔야죠. 차트 갖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차트 가지고 뭐 시황 분석 한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맞췄습니까? 절대 못 맞춥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원리를 끝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단기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에버리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인버스는 정반대 개념이거든요. 이제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건데요. 네. 7,450원에서 7,550원 사이 주가 기준 손절가는 마이너스 5, 목표가는 플러스 한 10 정도인데요. 목표가는 플러스 5 이상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엄수해 주시면 맞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놀면은 좀 답답하니까 비중이 없으면 좀 불안해하잖아요. 거꾸로 주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버스 그냥 가볍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개장 한 26분 정도 앞과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먼저 14일 증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저항선인 1970포인트까지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7월 말 저점에 1758 한 달 새 200포인트가량 급등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190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로 박스권이 잡혀 있는데요. 지수가 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다는
급등했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재 시장이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그 특별한 액션 없이 그런 기대감으로써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사라진다면 그 실질적인 모멘텀을 좀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는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최근에 그 외국인과 그 프로그램 매수세를 필두로 해서 그런 수급이 좀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고 특별히 시장을 밀어내릴 수 있는 그런 악재도 크게 없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기대해 볼 이벤트가 하나 있죠. 8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 같은데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를 이제 강하게 발언했었던 그런 잭슨홀 미팅이 이달에 31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승 탄력이 코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쪽 코스닥 쪽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박스권 장세 시에는 코스닥 종목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한국사이버결제는 이 온라인 결제나 휴대폰 결제를 주로 하는 이제 전자결제 업체인데 지난 8월 9일 2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소비자 인식도 조금 생소했었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점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소액 결제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신용카드가 이제 모바일 신용카드의 형태로 이제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201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상승 추세가 약간 꺾이면서 큰 박스권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7월 말에 이제 5월 초에 있는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이제 14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시초가 매수도 이제 가능하지만 적정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8,150원 부근, 8,150원 부근으로 주가가 약간 눌려졌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8,700원 부근, 손절가는 7,950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앞서 있는 7월 초반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게 시초가가 5% 이상으로 시작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가 밀리며 눌려줄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등 전자부품용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하반기 역시 올 상반기를 뛰어넘을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칩 부품용 전극재료 등 이런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은 신규 제품 위주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 약 한 4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77억 원 정도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ED 형광체 및 실리콘 봉지재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사업의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3분기 2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약 35억 원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 주가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신규 제품의 추가 수주 확보가 향후 주가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기대가 되고 있는 태양
LED 형광체 그리고 실리콘 봉지재 등이 지난 1년 동안은 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이 된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주와 또 초도 매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전지 전극재료 경우에 국내나 중국, 대만 등 세계사의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3분기 중에는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LED 형광체 사업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또 국내하고 중국 업체에 초도 발주를 받는 등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한 달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집중적인 매수를 해주었는데 이 투신권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동안 주가가 상당한 상승이 같이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또 외국인도 지속해서 받쳐준다면 향후 주가 상승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현재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큰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종목 바닥권에서 거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메이저들의 수급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런 저점을 연결하는 상승 추세대를 그려보면 현재 상승 시마다 이 추세대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바운딩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이 추세대 근처죠. 1,500원에서 한 1,9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이 전에 지지를 받아주었던 약 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12,500원, 고점 부분 12,5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두전자재료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